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ETF, 즉 Exchange Traded Fund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ETF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우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즉 ET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펀드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펀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요?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직접 투자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해당 담당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 대신 투자를 진행하고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익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펀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펀드에서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펀드의 종류는 다양해서 반드시 투자할 때 해당 권유하는 은행 직원 및 증권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해선 절대로 안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내가 공부해서 판단하고 해당 상품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즉 해당 투자하고 싶은 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결과적으로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펀드에는 어떤 종류로 구분되어질까요? 펀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모집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 운영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넷, 그 외에 우리가 알아볼 ETF가 존재합니다. 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째는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운용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징은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기대 수익과 위험성이 높게 되는데요. 유형은 배당주,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비교적 안전한 국공채, 회사채 등등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주식 관련 투자 비율이 낮은 관계로 기대 수익과 위험성이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 채권 중 어느 한쪽으로도 6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징은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해당 펀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투자 목적을 확실히 세우고 기대 수익과 위험성을 감안해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운용자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징은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 어느 투자 자산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부동산 불마켓에 대해서는 투자할 맛이 납니다. 다섯 번째로 해외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 국내 자금을 모아서 외국의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징은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 해당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 수익과 위험성이 정해집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금리 등등 모조리 파악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 조금은 어려운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모집 방법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공모펀드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상품으로는 은행 및 증권사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그렇고요. 둘째로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특정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상품은 특정 고액 투자가 분들이 선택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럼 운용 전략으로 보면 또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특정 기준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고 적절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해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의 활약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 패시브 펀드가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코스닥 지수 등등의 주가 지수의 흐름에 가까운 종목들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펀드로 지수의 상승률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해당 추종하는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인 ETF,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그럼 ETF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TF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투자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판단에 근거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ETF는 해당 펀드를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마치 주식처럼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금융투자 상품이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펀드들은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마치 예적금처럼 일정 기간을 거친 후에 환매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ETF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처럼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ETF를 최초 상장하면 만원의 행복처럼 만원의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 없는 가격이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의 관심사에 의해서 특정 지수 및 섹터에 투자가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의 대세는 ETF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만큼 해당 ETF 상품들도 개발되어 본물 터지듯이 상장하고 있네요. 아무튼 투자 대상을 잠시 나열해보면 나스닥 100, S&P 500 지수와 같은 주가 지수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금, 배당주 가치주 등등 여러 투자 대상이 있으니 투자자 각자의 기호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두 번째로 ETF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판단에 근거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ETF를 최초 상장하면 만원의 행복처럼 만원의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이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의 관심사에 의해서 특정 지수 또는 섹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